우리가 지난 며칠 전부터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파트인 파트 4 평생 그리스를 가져라 얘기를 함으로써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32km의 마의 벽을 넘어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왔으니 그 파트 3 부분의 그 마지막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파트 3에서 목표는 작고 구체적일수록 달성하기 쉬우니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의도적 훈련이 그리스 발달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면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은 그리스 기본이다 라고 말했으며, 다섯 번째로 그릇이 습관화되면 의지력으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릇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새롭게 루틴화해야 된다 라고 3장을 마쳤어요. 인간은 누구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도 취향도 모두 다 달라서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맞게 차근차근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열정을 발견하는 법, 인내심을 강화하여 긍정의 기운을 높이는 법, 그릇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쳐 그릇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lek션 19에서는 목적과 열정이 플러스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당신의 그림표를 당신의 가치 중에서도 핵심 가치와 열정을 결부시키거나 그 그림 목표를 당신이 순위 넘는 어떤 목표에, 당신보다 순위 높은 어떤 목표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커다란 무언가를 발견하겠다는 어떤 대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대망을 미국의 전 대통령 유명한 버락 오바마는 자신을 넘어서는 커다란 무언가를 발견하겠다는 대망을 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역사의 다음 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 책을 읽고서 더 강해지고 더 힘이 넘치고 더 자신감이 넘쳐서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을 보면 한 24가지의 핵심 가치를 써놓고 있어요. 당신의 열정이 목적과 결합하면 아까 써놨던 것. 당신은 어떠한 삶을 극복하고 어떠한 물리적인 장벽이든 정신적인 장벽이든 장벽도 허물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액션 20으로 들어가 마음 챙김과 감사의 마음을 독려해 보도록 하죠. 마음 챙김을 할 때 당신은 상냥함, 공감, 그리고 성찰을 가지고
한순간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린 마음을 가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 챙김을 할 때 당신은 더 사려 깊고 신중해질 수 있어요. 이는 그릿 행동을 키우기 위한 필수 그 단계들입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낙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잘 도전하고 좌절의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실패들을 얽매이지 않고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대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좌절했을 때 당신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촉진제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그릇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릇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인내심과 회복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당신이 사회성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웃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서 순간에 내키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향신료와 같다고 했어요. 적당량만 섭취하면 요리의 맛을 증진시킨다. 너무 적으면 심심하고 따분한 요리가 됩니다. 첫째로 탐정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를 떨어뜨려라 그랬어요. 이것도 책속에 얘기도 읽어보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를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를 스스로 연구해서 찾으세요. 자, 세 번째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그랬어요. 객관적인 생각, 이것은 오도를 빚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얘기하는 객관식, 즉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액션 7에서 보는 사고의 함정, 비합리적인 사고, 여기에 빠지지 말라. 지금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예견은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황을 재확인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재구성하자.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하는 것이 첫째 재구성일 거고, 여섯 번째로 성장하는 마음을 가져라. 키울 수 있는 마음, 건전한 마음, 성장하는 마음 가져야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그릇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상황을 관리 가능한 대로 쪼개라. 여덟 번째로 억압이 능살난이라. 치매병에 앓고 있는 거의 90% 이상은 어떤 압박이든지 이 오프레스드 억압된, 압박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나에게 친절하라. 열 번째로 자기를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로 그릿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는 외적인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미쥐들이 새끼쥐들을 많이 핥아주면 핥아줄수록 그 쥐가 더 용감하고 더 호기심 있고 어떠한 병 이런 것이 걸렸을 때 회복력이 간지로 자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면 어떤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릿 공동체예요. 한 명에 불과하나 그 누군가에겐 당신은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당신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안젤라 더크워스는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은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바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인내심을 강화하고 열정을 갖고 그릿을 키우는데 키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연대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의력과 감정 조절 능력, 면역 기능이 더욱 향상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연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환경, 이 둘 다 당신이 즉각적인 만족, 즉 먹음직스러운 마시멜로를 피하고 인내하여 더 훌륭하고 더 보람찬 미래를 향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맺고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나한테 소속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때 더 노력하고 더 인내하며 덜 침잠하고 덜 비관적이 된다고 했어요. 어렵게 설명한 연대, 소속감, 여기에서 일면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요 마음 챙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당신은 그릇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열정의 풀을 당기기 위해 함께하는 그릇 공동체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픈마인드로 전진하라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이 그릇의 실천법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당신은 많은 성과를 이루냈어요. 비록 이 책에서 얘기하는 토르스처럼 마녀와 날아다니는 원숭이를 피해 다니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가짐과 행동 전략을 세우면서 깊이 있고 정감 있는 사고를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왔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와닿지 않을 때에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평생 가져갈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이제 당신은 전에 배운 피질문에 자신감을 잊고 답변하기를 바라요. 이 질문, 피질문이 무슨 질문을 얘기했냐? 첫째,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을 어렵게 자신이 그린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은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당신은 그릇이 보상을 준다고 확실히 믿는가? 그릇을 가지면 누구든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정과 인내를 결합함으로써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보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상상하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그릇을 키워 성공을 하려고 하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 오늘은 여기서 그릇을 마치면서 마치겠습니다.